안녕하세요. 성산 케미TV입니다. 자, 3월 16일 이렇게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이 기관의 매수세가 좀 있었죠?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자, 우리 시장이 좋아졌고, 후스닥도, 자, 기관에 있는 매수세가 있어서 좀 잘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시황 정리하고요. 또 항상 살펴보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리고 또 급등했죠, 바이넥스가. 그래서 이렇게 바이넥스까지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고 뚫어줄 자리는 잘 뚫어졌는지, 항상 뉴스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악재가 계속 악재가 돼도 주식이 반응을 안 하면 더 이상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된 거고요. 호재도 계속 호재가 뜨고 뜨는데도 주식이 안 올라간다면 작은 호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차트에 반영이 되면 더 올라가지 않기도 하고 더 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넥스에 관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 차트를 보면, 이 주봉 차트를 보면, 자, 5주선을 회복해줬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자, 5주선 회복해줬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5주선 회복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모든 추세를 결정짓는 데서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몇 주간 조정이 들어와요. 이게 주봉이면 봉 하나가 한 주짜리죠. 이렇게 길게 한 주, 두 주, 3주, 4주, 5주, 7주, 8주째 박스권에 갇히는, 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1월 달에도 한번 깼고, 이렇게 2월 달에 깨면서 순간 급락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5주선에 이 깨지는 건 위험한데, 드디어 5주선이 올려놨습니다. 물론, 수목금, 이렇게 이제 3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 3거래일 안에 5선위에만 탄탄히 지켜주고 있으면 다음 주에, 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게 코스피 지수예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21선, 이 황금일선까지 뚫어놨기 때문에, 내일 21선 밑으로 내려오지만 않으면, 자, 비록 박스권이긴 하더라도, 지금 조금 위험한 자리가 있죠. 가격대로 보면, 이 3,100포인트, 자,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면 한 번쯤 또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요. 코스닥 지수도 보면 주봉에서, 자, 5주선을 깔끔하게 회복해 주었습니다. 이제 위에 물론 10주선이 있긴 하지만, 이 최초의 5주선의 회복은 엄청 중요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11월 6일이 속한 2주에 5주선을 회복하면서 계속 올라갔죠. 여기 때도 마찬가지에서 5주선 회복이 중요한데, 일단 3거래일이 남았어도 5주선 회복해주고, 이번 주 종가상 역시 5주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추가로 또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 좀 강했죠. 이렇게 21선 맞고 사실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 21선도 강하게 돌파해줬고, 이제 61선에 대한 이제 지지 여부가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저 61선 포인트 가격이 950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저 자리 맞고는 살짝 흔들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도 해봅니다.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자, 코스피 웬일로 연기금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진작 좀 들어오지, 저렇게 좋은 걸. 자, 연기금이 들어와졌고, 하루 샀다 하루 파는, 자, 우리의 이 단타라고 해야 될까요? 금융투자. 자, 어쨌거나 오늘은 금융투자도 들어와졌습니다. 특히 외인이 매도세가 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인이 매도세가 심하지 않은데, 자,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코스피 지수는 좀 좋아졌고요. 자, 코스닥 지수는 외인, 개인이 홀로 팔고 외인, 연기금, 투신, 보험, 자본당 다 들어왔기 때문에, 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기법에서 좀 팔긴 했지만 나머지 수급 주체들이 좋아져서, 자,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상당히 선방하고 좀 많이 반등폭이 좋았던, 자, 이런 하루였습니다. 지금 사거래 일제자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내일까지 하루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5일 정도 올라가는데, 이제 5일째가 지나면 이번 주 내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를 보면 바닥 다지기 하는 느낌이죠.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깨지 않아야 될 자리 항상 건넜죠. 이렇게. 그리고 특히 이 꼴이나 이때 이 상장에서 시가가 형성된, 자, 28,800원 이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가장 이제 기대되는 게 주봉인데, 주봉에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십자도전 같은 이런 형태가 생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물론, 수목금 상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항상 비교해볼 수 있으면 좀 비교해보는 게 좋겠죠.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패턴들이 사실 많이 비슷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제일전기공업, 물론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제일전기공업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 내놓고 이렇게 음봉 십자 도전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다음 주에 이렇게 양봉 십자 도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급등했죠. 하지만 이 급등해놓고 다시 무너졌기 때문에 이때는 프레시브 파마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데 아직 이 상황까지는 안 갔고요. 이 프레시브 파마를 보면 비슷하죠. 주봉을 보시면 완벽하게 이제 모든 차트들이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사실 패턴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달린 자 도정 비슷한 게 만들어졌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죠. 사실 이 꼬리는 일종의 이 매수매도 힘의 싸움이에요. 이 꼬리가 생기는 건 이 위에 올라가면 매도세가 세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밑에만 떨어지면 누군가 매수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 힘의 균형으로 이런 이제 십자도 지형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사실 꼭 캔들에 대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어떤 캔들의 유형이 많아요. 뭐 영망지형, 뭐 십자도 지형, 입꼬리형, 뭐 그것 때문에 주식이 반할 거다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거고요. 위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빨갛게 양봉이 뜨면 일단 추세의 턴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돌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봉에서 이제 바닥 따지기 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프레시바이 파마 같은 경우 오늘 일단 3% 가까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야 되지 않지만 또 거꾸로 돌파해 줄 자리는 빨리 돌파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21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5일선 돌파 회복을 해줘야 되고요. 안착하고 또 21선까지 갔다 떨어지고 21선이 안착하는 이런 모습이 생겨야 비로소 이제 추세가 턴이 돼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물론 저 캔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이번 주 수목금이 지나야 제가 물론 매일 영상을 찍겠지만 수목금이 지나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되고 좌우선 돌파 시도해줘야 비로소 이제 추세의 턴이 된다고 보죠. 제일정지모 예전에 차트를 보면 이렇게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5선 돌파해 놓고 꼬리가 5선까지 딱 찍고 나갔죠. 이런 식으로 그 전주에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내놓고 이런 십자도정 같은 빨간 양봉이 생길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프레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 주봉에서 이번 주에 상거래일 동안 위아래로 저렇게 꼬리가 달리면서 끝나되 되도록이면 빨갛게 양봉으로 잘 끝나주면 추세의 턴이 되고 일봉에서도 그렇게 되려면 5일선 돌파 안착 조금 밀리더라도 다시 안착 그래서 일봉에서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면서 다중바닥을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완바닥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런 식으로 저점을 형성해 주든가 최소한 높이 형성해 주든가 같이 형성이 되는 게 제일 좋고요. 더 이상 밑으로 밀리지만 않으면 주봉에서 이쁘게 이렇게 빨간 양봉에 도지는 캔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 다음 주에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오늘 바이넥스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바이넥스 저도 깜짝 놀랐는데 회복 속도가 그래도 제법 빠른 편입니다. 자, 이 바이넥스의 이 월봉 차트를 보면 기가 막히죠. 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큰 그림을 놓고 보는 게 중요한데 보통 단기나 단타 잘 하시는 분들도 뭐 개인마다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월봉, 주봉, 일봉을 다 같이 봐요. 그래서 월봉에서 일단 가장 큰 그림인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주식이 아무리 많이 무너져도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깨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꼬리를 짚고 돌아나가는 게 너무 기가 막혀요. 하지만 언제든 아직도 전 바이넥스는 조금 위험성이 아직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거나 긴 꼬리가 말해주듯이 회복은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밑으로 물론 여기까지 이제 폼 꽤 세졌죠. 저가가 13,150원이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까지 깰 뻔했었는데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인 120조선이 있는데 이 선을 저번 주에 지켜줌으로써 이번 주에 딱 찍고 돌아나갔어요. 근데 오늘 순간제 급등해서 고가가 27% 이 정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왕 뚫는 거 60주선도 뚫어지길 바랬는데 장기 이동 평균선이 아직 60주선을 못 뚫어졌죠. 물론 수목금 3일 동안 60주선 뒤에 또 올라가지고 5호선까지 돌파해 줄 수 있는 이런 확률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월봉에서 이 자리에 앉겠을 때가 바로 가장 중요한 그 위험시기를 한번 살린 거죠. 이 자리 밑으로 보내었으면 진짜 위험했어요. 근데 주봉에서도 장기이동 평균선이 120주선을 잘 지켜졌고 물론 이 바이넥스의 시각차의 발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정말 안 좋은 건 많지만 그래도 주식은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을 가진 주인들, 주포들이 움직이는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주식에는 그 주인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주포들이 우린 이 가격부터 절대 못 깨서 받쳐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순간 여기서 이 매물대를 다 뚫고 올라가거나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단 5주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요. 이번 주 6주선 돌파, 5주선까지 받쳐주면 한번 5주선 맞고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그 항상 말씀드렸던 강력한 지지선, 이 강력한 지지선을 깼을 때 그 다음은 이 강력한 지지선은 이제 강력한 저항선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고점 이 자리에 못 들었듯이 또 한번 이게 크게 급등한다 하더라도 아마 이 자리에서 한번 맞고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주식은 누구도 모르죠. 뭐 상상 점상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제 이 추세 턴을 해놓는 이 영망층을 그려놓고 5일선 회복을 잘 해줬죠. 자, 그래놓고 오늘 5일선을 근처까지 살짝 왔다가 바로 11선까지 돌아 나갔습니다. 만약에 내일 출발할 때 이 11선 위에서만 출발해주면, 자, 21선까지 한번 찍고 올 수 있죠. 21선의 가격이 25,000원대인데,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함부로 이렇게 그 손절쳐라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와라라는 말을 절대 못하죠. 내 자산이 아니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의 자산이기도 하고 구독자분들의 자산이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절대 못하지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요한 자리의 이 자리는 예전에는 이제 지지선이었죠. 예전에는 이 자리만 오면 이렇게 급등하 올라가고, 이 자리만 오면 올라가고, 이렇게 항상 박스권에 있던 자리가 지금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내일 11선에서 출발해서 이 자리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5일선까지 또 음봉으로 그려질 수 있죠. 자, 음봉으로 그려진다 하더라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요. 5일선을 잘 지켜주는 상황에서 돌아 나간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여기 있던 매물대가 이제 꽤 많으시겠죠. 이쪽에 이제 매물대 못 빠져나오신 분들. 그래서 이 자리를 맞고 아마 떨어지거나 좀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바이넥스가 뭐 상황이 어쨌든 간에 지금 회복 속도가 빨라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봉에서 일단은 이 5주선은 회복이 급해요. 그래서 5선 회복만 잘해주는 게 중요하고, 더 이상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넥스 이제 더 이상 추가로 이제 악재가 안 나와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악재도 매일매일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는데 차트가 더 이상 반응을 안 하면, 자,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이 갈 수 있는 저가의 가격은 13,100원인 거예요. 똑같은 뉴스 자꾸 반복해서 내봤자 월봉에서 맞고 떨어진 이 저점 여기까지 가면 한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또 우리도 모르는 이제 신규 돌발 악재라든가 전혀 생각도 못한 이 바이오주들이 특히 그런 현상이 강한데, 그런 악재가 나오게 되면 추가로 더 밀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악재로다가는 아마 더 이상 밀리지 않을까, 안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일단 일봉에서 이 아까 거드린 이 예전에는 중요한 지지선이었던 게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이렇게 상기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재상하고 틀려서 강하게 뚫어주면 되지만, 강하게 뚫어준다 하더라도 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라도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 자리를, 예전에 지지선이었던 자리가 지금은 강력한 저항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 자리의 돌파 여부에 대해서 이 자리 왔을 때 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봐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 오늘 시황하고 프레시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